케어시네 클럽 11화 누벨바그 2부로 돌아왔습니다. 네, 여러분 잘 지내셨죠? 최악의 에피소드. 최악의 에피소드. 네, 누벨바그로 돌아왔습니다. 네, 저희 에세이 낭독 시작을 하고요. 첫 번째 순서로 에바인 제가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바. 네. 제목, 영화를 사랑할 수밖에 없는 이유. 왜 이렇게까지 영화를 사랑하게 된 걸까? 영화사에서 굵직한 이름으로 자리하고 있는 장르익 고다르. 그의 첫 장편 영화가 완성되기까지의 일화가 담긴 누벨바그를 보며 내내 이 질문을 했다. 그리고 두 영화가 자연스레 떠올랐다. 1920년대 무성영화에서 유성영화로 넘어가는 역동적인 시기를 담은 바빌론과 소년 스티븐 스필버그가 처음으로 영화를 찍기 시작한 1950년대의 파벨만스. 그리고 이 두 영화는 다시 영화가 폭발적으로 성장하게 된 이른바 새로운 물결이 요동치던 1950, 60년대를 다룬 영화 누벨바그로 이어진다. 각각 다른 시절 속에서 우리는 영화를 무척이나 사랑하는 이들을 목격하게 된다. 그들은 왜 이토록 그 누구도 확신할 수 없는 영화를 사랑하게 된 걸까? 엉성하고 비난받고 남들에게 정신적, 신체적 피해까지 주면서 말이다. 내가 영화에 빠지게 된 계기는 분명하다. 때는 20대 초반 독일 여행 중에 기차에서 우연히 만난 옆자리 승객과의 대화로 인한 것이었다. 베를린에서 프랑크푸르트로 가는 여정 속에서 독일인이었던 그 승객과 어쩌다 보니 4시간 동안 여러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다. 베를린은 왜 오고 싶었는지, 다음 여행지는 어딘지, 가벼운 질문으로 시작한 대화는 앞으로 무엇을 하며 살고 싶은지, 요즘 고민이 무엇인지까지 이어졌다. 대화 말미쯤 그는 소개해주고 싶은 영화가 있다며 영화 제목이 쓰인 쪽지를 건네주었다. 쪽지에는 프란시스 하라고 적혀 있었다. 귀국 후에 마침 몇 개월 뒤 국내 개봉을 한다는 소식을 접하고 극장으로 향했다. 영화 엔딩 크레딧이 올라갔을 때 기차 안에서 부족한 언어로 더듬더듬 나눴던 대화가 떠올랐다. 신기한 경험이었다. 여행지에서 우연히 만난 사람이 나에게 해주고 있던 말이 영화 한 편으로 오롯이 전달될 수 있구나. 그때 깨달았다. 나는 앞으로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영화와 함께할 것이란 걸 말이다. 이를 계기로 나는 국내 여러 영화제 스태프로 오랫동안 일을 하게 되었다. 일의 특성상 지역의 여러 곳을 돌며 단기성으로 일을 해나가야만 했다. 거기다 몇 달간 품을 많이 들여 규모가 큰 행사를 적게는 5일, 길게는 10일 동안 치러야 하는 건 정신적, 신체적으로 부침이 많았다. 그런데도 왜 이 일을 지속하는 걸까? 단지 영화를 좋아한다는 이유로 이 일을 계속한다는 건 나 스스로도 납득되지 않았다. 그리고 언젠가부터 영화가 좋아서 한다기보다는 돈벌이 수단이 되어가면서 영화가, 그리고 영화제가 싫어질 때도 있었다. 그런데도 왜 나는 벗어나지 못하고 이 일에 계속 마음이 가는 걸까? 이유를 찾고 싶었다. 어느 날이었다. 여느 때와 같이 영화제 기간에 극장을 돌아다니며 정신없이 일하다가 급히 호출을 받아 내 담당이 아닌 GV에 게스트 의전을 하게 됐다. 영화가 끝나고 상영관 뒷문으로 게스트를 끌고 처음으로 입장하는 순간 어떤 먹먹한 기운이 상영관 안을 꽉 채우고 있었다. 금방 끝난 영화는 왕십리 김종분이라는 다큐멘터리 영화였다. 영화를 보지 않아도 분위기로 알 수 있었다. 이 영화와 객석을 꽉 메운 관객들이 1시간 40분 동안 얼마나 긴밀히 연결되어 있었는지. 연결. 처음 영화에 빠졌던 그때처럼 나는 영화와 연결되는 순간을 너무 사랑하고 있었다는 것을 새삼 깨달았다. 내가 이곳에 계속 머물었던 건 일하면서 종종 마주했던 이 순간을 너무 사랑해서였다. 그렇다고 해서 영화에 대한 사랑이, 어떤 감정이 앞서 말한 것처럼 명확히 정리된 건 아니다. 누벨바그와 같은 영화를 보면서 소위 호시절을 그리워하며 역시 영화를 사랑할 수밖에 없다고 단정짓기엔 내가 발을 딛고 있는 현실은 다소 암울한 소식만이 들려올 뿐이기 때문이다. 고다르가 마음껏 영화를 가지고 놀아볼 수 있었던 건 대중의 시선이 영화의 다음을 향하고 있었던 시기였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그에 반해 2030년대를 향하고 있는 지금은 영화가 대중으로부터 점점 외면되고 있는 것 같아 두렵다. 지금과는 다른 그때의 시대가, 환경이, 동료가 부럽다. 현실만을 바라본다면 내가 계속 영화 안에 머물러도 될지 불안하고 의문이 든다. 가면 갈수록 더더욱. 이쯤에서 나는 미드나잇 인 파리라는 영화를 떠올린다.
영화는 어느 날 갑자기 1920년대 프랑스 파리로 향하게 되는 소설가 지망생 길의 이야기가 담겨 있다. 꿈에만 그리던 예술가들을 직접 만나면서 길은 20년대가 예술의 호시절이라고 생각하지만 20년대에 살고 있는 아름다운 여성 아드리아나는 1890년대가 호시절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둘은 과거로 시간 여행을 하게 된다. 나도 아드리아나와 길처럼 현실에 만족하지 못한 채 과거의 어느 한 시절을 부러워하고만 있는 것일까? 하지만 이건 확실하다. 영화가 거기에 있다. 언젠가 유명한 영화 평론가가 한 말을 내가 기억해둔 것일 테다. 영화가 좋은 이유를 분명히 말하기 어려웠을 때 우연히 들었던 이 문장을 꼭꼭 씹어서 마음 한켠에 심어두었다. 이 말의 뜻은 영화는 이미지의 나열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서 파생되는 어떤 감각으로서 영화가 존재하는 것이라고 나는 그렇게 이해했다. 누벨바그에서 목격한 고다르의 독특한 촬영 현장, 영화를 만들어 나가는 과정에서 현장 스태프들이 함께 느끼는 어떤 성취감, 그리고 내가 일을 하면서 다시금 깨달은 연결의 감각. 모두가 해석하는 영화의 정의는 각기 다르겠지만 그럼에도 영화는 존재할 것이다. 나는 영화가 그곳에 있으므로 앞으로도 사랑하고 좋아하고 계속 볼 것이다. 잘 들었어요. 감사합니다. 정말 길었네요. 숨차다. 네. 진짜 영화 사랑단이다. 못 살겠다. 정말 저도 쓰면서 나 진짜 못 살겠다. 좋았어요 너무. 그래. 네네네. 아 그래요? 다행이네요. 음. 저는 그 영화 이 영화 누벨바그 보고 나서 바로 왜 영화를 좋아하게 됐는지에 대해서 써야겠다라고 바로 생각을 했고, 근데 뭐 이렇게 다른 분도 쓰신 거 보니까 약간 그런 것들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저는 영화를 왜 좋아하냐고 물어봤을 때 항상 이 에피소드를 얘기하거든요. 그 독일에서 이 분을 만나서 했던 그 진짜 4시간 동안 대화를 했는데, 그러니까 더 자세하게 말하면은 이분이 이런 영화가 있어, 너가 봤으면 좋겠어. 그리고 나는 프란시스와 보셨? 네. 네, 봤어요. 피터만 안 봤군요. 그 분이 영화 주인공 여자 둘이 나오는데 한 명이 안경을 쓰거든요. 그러니까 네. 주인공 말고 주인공 친구가 그 투명 그 뿔테 안경을 쓰는데 나는 그 도착하면은 이제 기차 내리면 안경점 가서 이 안경을 살 거야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약간 왜 그 안경을 사고 싶어 하는 걸까? 되게 궁금하다라고 생각했는데 그 영화를 이제 보니까 이 안경을 쓰고 싶었던 거구나라는 것도 이제 알게 되고, 그리고 제가 이 대화를 했을 때 기억에 남는 게 좀 되게 미래에 대해서 비관적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네, 제가 그러니까 너는 너 대학교에서 무슨 공부하는데? 나 프랑스어 공부해. 그럼 이제 프랑스어 졸업해서 뭐 하고 싶은데? 글쎄 하면서 근데 뭐 영화를 좋아하는 것 같긴 해. 뭐 문화 관련 어쩌고저쩌고. 그러니까 근데 잘 모르겠어. 나도 뭐 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어. 막 이랬더니 뭐 이런저런 얘기를 다 뭐 해줬는데 제가 그때가 영어를 진짜 잘 이렇게 막 그냥 진짜 여행용 영어를 할 시기여서 막 해주는 걸 다 이해를 하지 못했었거든요. 아마 4시간 동안 얘기한 것 중에 진짜 오래돼가 있다. 그러니까 4시간 얘기한 거 중에 진짜 3분의 1 정도만 알아들었을걸요? 얘기를 진짜 많이 했는데도. 근데 영화 보고 나서 하고 싶었던 얘기가 이거였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너무 좀 좋았어요. 이 영화를 봤던 이 순간. 근데 여자분이었나요? 여자였습니다. 되게 꿈 같다. 네. 비포 선라이즈라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거. 네, 진짜 비포 선라이즈 같은 그런 이 자체가 상황이었고. 영화 같아. 네, 이 자체가 영화. 근데 저 이분의 이름도 모르고 진짜. 뭐 이런 SNS 이런 것도 안 했어요. 그냥 영화 여행 잘해 이러고 안 되게 하시고 은인이다, 끝. 은인. 슈투트가르트 산다는 것밖에 몰라요. 이걸 영화로 만들어야겠다. 그래서 하여튼 저는 워낙에 영화를 좋아하게 된 계기가 너무 영화 같잖아요. 그래서 계속 영화 관련된 일을 하면서 계속 어떤 이런 영화적인 순간을 저도 모르게 약간 욕망하고 꿈꾸고 약간 맞아.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완전 낭만 인간이네요. 완전 낭만이다. 그래서 영화적 순간 이거 진짜 미쳐 진짜 미쳐 돌아. 포에틱 시네마. 그래서
누벨바그도 보는데 이상하게 물론 이거는 영화 현장이었지만 내가 어떤 순간에 영화를 되게 좋아했는가도 생각을 해보니까 또 다른 에피소드가 이제 영화제 일을 하다가 그 이제 GV 이제 진행하려고 딱 들어갔을 때 그 객석의 어떤 분위기. 근데 전 솔직히 말하면 그때 약간 눈물 났거든. 그러니까 진짜 영화를 보지도 않았고 그냥 이제 게스트 입장했는데 되게 그 분위기가 너무 먹먹하고 뭔지 알 것 같아. 그러니까 눈물을 훔치시는 분도 있는 것 같아. 잘 보이진 않지만 뭔가 코를 막 훌쩍이는 사람도 있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분위기가 약간 온전히 저한테 와가지고 되게 좀 눈물이 약간 살짝 이렇게 났고 그래서 내가 이것 때문에 영화를 좋아하는구나. 영화제에서 일하는 거를 네, 좋아했구나라는 걸 이때 되게 깊이 깨달았어요. 그리고 가뜩이나 또 영화제 오시는 분들이 다 이제 영화 좋아하시는 분들이니까 더 그 감각이 그 연결의 맞아요. 감각 언급했잖아요. 그게 가득하죠 영화제. 진짜. 그 민니도 그 영화제에서 일을 했었기 때문에 아마 이 감각을 더 잘 아실 것 같은데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이게 진짜 그 영화 현장 계속 가는 것처럼 내가 좋아하는 현장이 약간 이런 거였구나라는 거를 그래서 계속 했구나라는 거 깊이 깨달았던 순간이어서 네. 그래서 왜 영화를 사랑하느냐에 대해서 쓰고 싶었던 것 같아요. 본인의 이제 이따 제 글과도 비슷하게 본인이 어떻게 영화를 사랑하게 된지 그 역사를 맞아요. 자신의 역사를 맞아요. 이렇게 정리해 주셔가지고 그래서 흥미롭게 읽었어요. 맞아. 그래서 일부러 영화들을 좀 많이 넣었어요. 재밌었던 영화들. 저는 제일 공감한 게 그 연결의 감각. 영화제 가서 그걸 느낄 때 되게 맞아요. 좋더라고요. 네, 영화제가 좀 그런 특성이 있는 것 같아요. 일반관에서는 결코 느낄 수 있어 없는 그런 게 영화제 가면 늘 있어가지고 맞아. 뭔가 한 가지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만들어내는 에너지가 사실 좋긴 한 것 같아. 맞아요. 제가 그 위키드 편에서 한 것처럼 막 덕후 덕질 이런 얘기 했었잖아요. 네. 근데 사실 우리 휴시클 멤버들도 영화 덕후 만든 것 같아요. 그죠. 이번 글들을 보면서 느꼈어. 근데 막 제가 막 뭔가를 하는 거에 대해서 안 해봤고 약간 신기하게 느꼈잖아요. 근데 사실 본인들도 덕질을 하고 있었던 것이야. 영화 덕질. 그러니까 뭔가 하나 사랑하는 게 있으니까 인생이 좀 재밌고 풍부해지는 거. 저는 근데 진짜 이 영화제에서 일하는 게 사실 진짜 어느 정도의 감정이었냐면 연애하는 감정. 누구랑요? 영화랑요? 영화제랑. 영화제랑. 영화는 좀 그냥 그런 거고. 왜냐면 그런 거죠. 약간 그러니까 나쁜 새끼야. 정확하게 말하면 영화제가 나쁜 새끼인데 가스라이팅 당했구나. 가스라이팅은 아니에요. 가스라이팅인가? 간당간당해. 잘 생각해봐야겠는데. 하여튼 그 영화 근데 그래서 항상 맨날 그 영화제 딱 끝날 때 그 이제 모든 것들이 너무 이제 날이 서 있을 때 너무 힘들 때 저 다시는 다시는 영화제 안 합니다. 이제 헤어질 겁니다. 막 이런 식으로 다시는 안 봅니다. 막 이래놓고 또 이제 막 헤어졌잖아요. 그럼 또 이제 우리의 좋았던 순간들이 생각이 나는 거지. 그러니까 그래서 항상 그 진짜 영화제만 생각하면은 약간 나쁜 사람이랑 되게 연애를 환승연애 실패. 모두가 막 저 도시락 싸들고 말리는데도 이렇게 다시 또 만나는 약간 이런 감정이 들기도 해요. 이런 게. 영화 현장도 그런가요? 어떤 느낌인가요? 그렇죠. 할 때는 힘들겠죠. 할 때는 힘들고 막 맞아. 나 내 시간이 없네 이 생각 드는데 가면. 근데 감독이니까 그런 것도 느끼기가 좀 그럴 것 같아. 왜냐면은 나 때문에 이 사람들이 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내가 막 그런 감정을 느껴버리면은 영향이 가잖아요. 그래서 뭐 뭔가 책임감이 그쵸. 있어서 그런 생각도 함부로 못 할 것 같아. 제 단편 찍을 때는 그런 뭐 즐겁다 이런 생각은 안 되죠. 근데 이제 스텝으로 참여할 때는 힘들.
힘들지만 아까 얘기한 것처럼 연애한 것처럼. 그러니까 이게 진짜 연애 같은 게 맞는 게, 그러니까 뭐 여러 영화제에서 막 여러 사람들과 일을 해봤을 거 아니야, 매 회마다. 근데 힘들 때도 있는데 또 너무 좋게 끝나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진짜 영화 현장처럼 팀원들끼리 분위기도 복권이네, 좋고, 진짜 복권처럼 분위기 좋고 약간 결과물도 좋게 딱 나왔을 때는 진짜 의미 있게 기분 좋게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 기분 좋은 기억을 또 다시 했어. 근데 또 이번에는 또 막 그런다고 이상한 인간들이 있고. 좀 힘든 사람들 만나서 힘들게 일해. 그러면 또 힘들고 막 헤어집니다 하고 막 이런 사이클인 거죠. 그래서 이거를 그 영화랑 영화제가 신체적으로도 그렇고 정신적으로도 이렇게 부침이 많았다 이렇게 쓰셨는데, 그래서 근데 왜 나는 벗어나지 못하느냐 이거의 이유를 찾고 싶었다고 했잖아요. 그거에 대한 이유가 이제 그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과거에 나에게 강렬한 감정을 줬던 영화들 때문인 거예요. 근데 결국은 그건 것 같고, 그러니까 사실 이제 이 여러분들 같이 그때 일했을 땐 영화제에서 잠깐 벗어나서 영화제에서 일을 한 건 아니었잖아요. 네. 여러분들이랑 일했을 때는 그때 그때도 좀 일하면서 많이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영화제에 오래 있다 보니까 생각이 안 날 수가 없었고, 영화제에서 일을 했던 게. 그래서 어떤 것이 나에게 더 같은 시간을 보낸다면 사실 받는 급여도 비슷하고 했을 때 어떤 것이 나에게 더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는 건가라고 생각을 또 하게 되더라고요. 어쩔 수 없이. 중요하죠. 네. 그래서 나는 조금 더 영화가 있고 영화를 가지고 소통하는 사람들을 바라보는 것이 좋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서 맞아요. 그래서 영화제를 계속 해왔던 것 같은 느낌. 에바는 나중에 프로그래머 해야겠다. 영화제 뼈를 벗어날 수가 묻어야겠다. 없네. 힘드네. 전 보는데 참 영화를 좋아해도 좋아하는 방법은 다 다른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그런 영화제에서 사람들이 이 영화를 보고 느끼는 그 감정에 모두가 그 감정에 공유가 될 때 그 느끼는 그 감동을 맞아요. 진짜 감동. 그거를 되게 세게 쓰셨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되게 이해가 되고 저도 영화제에서 일한 경우는 없지만 그래도 전에 일했던 데서 뭐 단편 영화 상영도 하고 감독 와가지고 GV도 맞아. 하고 지금도 GV도 하는 일을 하기는 해요. 근데 물론 감동이 있긴 해요. 그리고 되게 참여 잘했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감독이 뿌듯해하고 관객들이 되게 좋아하는 모습 보면 뿌듯하긴 하는데 그래도 선택을 하라고 하면 이 영화를 그 관객들을 위해서 아니면 그 감독들을 위해서 이렇게 서포트 해주는 일도 좋고 보람이 있지만 그래도 내가 만드는 영화 창작하는 일에 더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상상력이 더 있으시고. 근데 그 현장이 더 이렇게 그립기도 하고. 근데 그 에바는 이제 영화제에서 사람들과 같이 이렇게 공감하고 그런 거를 더 이렇게 보람차게 생각을 하니까 그런 것도 좀 영화를 소비하고 좋아하는 방식이 다 다를 수 있다라는 것을 또 이 글을 통해서 좀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 그 좋아하고 표현하는 방식이 진짜 다양한데 그런 것 같아요. 저도 영화를 좋아하면 나도 뭔가 영화를 찍어보거나 뭐 연출해볼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했는데 이제 뭐 친구 현장도 가보고 뭐 몰라요. 또 언젠가 또 갑자기 막 마음이 돌아서 나도 찍어볼래 할 수도 있지만 근데 내가 지금은 이제 영화를 좋아해서 어떤 표현하는 방식은 약간 이런 장을 만들어 보는 게 약간 내가 지금은 좋아하는 방식이구나 인 것 같아서 근데 그럼에도 계속 흔들리긴 해요. 그래서 왜 힘든데 그거는 막 왜 하냐 뭐 이런 반응 진짜 많고 저도 뭐 계속 이거 할 때마다 맨날 영화제를 다시 한다고 마음 먹을 때마다 그러니까 언제까지 이거를
할 수 있을까? 계속 이것만 그쵸. 하면 어떡하지? 맞아. 안정적이지 않은 이 일을 하는데 그래서 저도 영화제 하면서 뭐 나중에 미화가 됐지만 그러니까 그 현실적인 때문에 부분 고민해야 빨리 되거든요. 떠야겠다. 네. 그게 강했었죠. 왜냐면은 그때 같이 재밌게 일했던 친구들은 대부분 이제 회사에 이제 들어가서 어느 정도 좀 자리를 잡고 이제 이런 모습들도 보고 하니까 그래서 저 개인적인 제 스스로에 대한 질문 진짜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왜 나는 그들처럼 그렇게 하지 못하고 그런 일에 대해 그런 일을 해볼까라는 생각이 거기까지 미치지 못하고 그럴까? 나 되게 쉽게 사나? 그건 아니지. 어려운 선택이었죠. 아닌데 더 고난이도로 사는 건데. 본인 마음이 그쪽으로 더 끌리니까 거기로 계속 맞아요.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개인적인 약간 좀 고뇌를 많이 했었어요. 왜냐면 주변 친구들은 말리는 친구도 진짜 있으니까. 그죠. 뭐 가족들은 뭐 더 심하고 그런 것들도 이제 다 있어요. 이제. 저도 영화대에서 좀 일해보고 싶긴 하거든요. 잘할 것 같아. 근데 어떤 파트로요? 홍보? 뭐 프로그램 팀도 있고 홍보팀도 있고 이것저것 상관은 없는데 근데 너무 힘든 거를 제 친한 친구가 너무 힘든 거를 몇 년을 봐왔기 맞아, 때문에 그리고 우리 에바랑 미니도 힘들다고 하고 맞아. 힘든 영화제가 안 힘들다고 하는 사람은 힘든 없는 건 것 사실. 같거든요. 그래서 제가 골골인데 자주 아프고 그냥 이런 회사 다니는데도 건강이 엄청 좋지도 않은데 영화제 하면 진짜 완전히 고장 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할 거면 좀 젊었을 때 해볼 걸 싶기는 해요. 저 진짜 영화제 일하다 마지막 날 쓰러졌어요. 아이고. 진짜요? 장이 꼬여가지고 맨 처음 마지막- 일했을 때요? 아니요 두 번째, 두 번째 일했을 일할 때 아. 마지막 그 눈물 나. 폐막이랑 뭐 해단식 이런 게 있었거든요. 그때. 완전히 몸이 망가져가지고 참석도 못하고 근데 제일 큰 아. 스트레스가 뭐예요? 잠 못 자는 거? 업무도 과다하고 그러니까 스트레스가 제일 큰 것 같아요. 그냥 업무가 과다했던 게 제일 컸어요. 맞아. 솔직히 사람 스트레스는 크게 없었던 것 같은데 할 게 진짜 많아요. 할 게 너무 많았어. 이게 뭔가 결정이 되는 순간부터 이제 일을 하는 건데 그 결정 자체가 사실 일찍 결정되기가 좀 되게 어려운 구조긴 하거든요. 그래서 행사 한 달 반, 한 달 전부터 모든 것들이 막 결정되기 시작하면서 일이 막 물밀듯이 진짜. 오는 거예요. 근데 모르겠어. 제가 느끼기에는 영화제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특징이 책임감이 또 엄청 강해요. 그래서 내가 이 일을 다 해내야 돼. 그리고 근데 내가 그거 담당하니까 내가 그르치면은 난리다. 그러니까 이런 책임감 때문에 더 막 잠 못 자가면서 정신적 스트레스 받아가면서 막 참 행사 개판으로 하면 안 되니까 하는 거예요. 진짜. 그래서 그 단기간에 오는 그 진짜 정신적 신체적 스트레스가 극에 달해서 결 끝나고 나서 이제 아프고 아유. 이런 경우가 그래서 못할 것 같아 이제. 많아요, 진짜. 영화제 아니야 이 말 취소. 너무 스텝을 갈아 넣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구조긴 해요. 구조가 안 진짜. 좋긴 해요. 진짜 영화에 대한 사랑만으로 굴러가는 것 같아. 그렇죠. 그래서 참 진짜. 선택을 하는 거가 진짜 쉽지 않은 일 같긴 해요. 저 이 글에서 영화가 거기에 있다 이거 어떤 평론가가 하는 말이에요? 근데 제가 이거를 그 바쟁인 것 같은 앙드레 바쟁인 것 같은데 근데 제가 이거를 정확하게 앙드레 바쟁이 이 말을 했다는 건 아무리 서치해도 안 나오는 거예요. 약간 비슷하게 말했나 보다. 네, 근데 이게 엄청난 되게 어려운 그 학문적인 철학적인 얘기를 담겨 있거든요. 앙드레 바쟁 그 영화 평론가가 한 그것도 노벨바그 시절인데 이분도 그래서 근데 하여튼 제 기억에는 영화가 거기에 있다. 얘기 좀 확 꽂혀가지고 진짜 거기에 있는데 안 가면 되는데 굳이 찾아가가지고 굳이 그게 뭔데? 제발 날 그게 뭔데 나 너무 궁금해. 나 너 너무 좋아하는데 너무 좋아. 막 이러면서 막 이제 따라가는 거지. 이제. 진짜 거의 종교야 종교. 맞아요. 맞아, 저 종교. 그러니까 못 말려 다들. 맞아. 하여튼 시네필들은 못 말려. 맞아요. 네, 그 시네필에 대한 얘기도 하고 싶다.
저도 사실 시네필이라고 막 웃으면서 얘기하지만 사실은 이번에도 쓰면서 느낀 건데 그렇다고 해서 영화를 막 많이 보는 거 아니고 다 겸손치레로 하는 거죠. 근데 시네필 조금 한국에서 멸칭되긴 했어요 이제. 좀 비하 단어가 되긴 그쵸, 했어. 그쵸. 근데 저는 옛날에 무슨 친구가 이제 영화 관련 이제 공부를 하는 친구였는데 뭐 제가 시네필이란 말을 되게 그러니까 왜 영화제 하냐고 물어봤을 때 영화가 좋아서 하는 거 있는 것 같다라고 했더니 그러니까 시네필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나왔는데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시네필 막 이랬는데 그래서 막 진짜 우액이잖아요. 다들 막 시네필 막 냄새 난다 막 이러는 거니까 그래서 근데 그 친구가 시네필이라는 단어를 부끄러워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냥 그러니까 그 단어의 그 단어의 어원 자체가 그냥 영화를 좋아하는 사람인 건데 약간 영화 덕후들이지 뭐. 약간 한국에서는 좀 그런 시네필이라는 단어 자체가 너무 그렇게 퇴색이 돼가지고 그래서 좀 그 말이 좀 저한테 좀 자극이 돼서 그냥 웃으면서 우리가 좀 빌런 시네필들을 많이 봐서 그런 거 그렇지. 같아요. V에서 조금 이상한 거 질문하고. 맞아. 좀 그 허세에 빠져 있는 그런 맞아. 시네필들을 우리가 너무 많이 봐서. 봐왔기 그러니까 때문에 이미지가 그렇게 고착화가 된 것 같아. 그래서 시네필 그냥 영화 팬이라고 해요. 애호라고 해도 좀 영화 싫어. 애호가. 하여튼 그래요. 영화를 사실 뭐 좋아한다고 뭐 말은 막 이렇게 유창하게 써놨는데 그렇게 좋아하는 만큼 애를 쓰고 노력을 하느냐? 그것도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근데 뭐 좋아하는데 뭐 노력까지 해야 돼요. 그냥 좋아하면 되지. 그냥 좋아하는 건 맞다. 전 전공했는데도 못하는데 뭐 모르는 게 천지예요. 시네필. 왜요? 조 감독님 확실히 시네필은 아니신 거 아니잖아요. 아니요. 저는 아니고 저는 약간 만드는 게 좋은 사람인 것 같은데 보는 것보다. 보는 것도 좋아요. 저 영화도 많이 봐요. 근데 안 본다는 게 아니라 근데 그 실력했어, 두 개를 저울질했을 때 만드는 걸 더 좋아하는 사람인 것 같아서 보는 것보다. 그런가요? 자기 이야기를 하고 싶은 네. 게 더 크지 맞아. 않아요? 결국엔 그러니까 만드는 표현하고 싶은 이제는 사람인 것 영화뿐만 같아. 아니라 뭐 글을 쓰더라도 그냥 내 걸 만드는 이야기를. 거를 더 좋아하는 것 같아요. 내 얘기하는 거를 시네필은 조금 더 소비하는 입장인 거죠. 물론 우리 고다르 선생님은 소비하다가 결국 끝으로는 제작으로 갔지만 저는 약간 시네필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 중에 전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부류는 진짜? 부류는? 네, 부류는 영화를 보고 얘기를 할 때 어떤 내 관점에서 이게 얘기를 하는 사람은 좋아해요. 저도 난 이 영화를 보고 어떻게 느꼈다. 근데 그 영화를 봤을 때 이 사람의 감독부터 뭐 그 이력까지 이렇게 읊고 역사를 읊거나 그 당시에 뭐 시대 흐름까지나 사회문화적 배경. 뭐 그런 것까지 이제 그 영화 자체를 나는 좋아하는 그렇지. 거고 얘기를 하고 순수하게. 싶은 거지. 이 배경은 크게 관심은 없거든요. 맞아. 근데 그 배경을 먼저 읊고 그냥 알맹이는 없는 그냥 자기 생각은 없는 그런 사람들은 저는 좀 별로 안 좋아요. 근데 그게 주류긴 한데 요새 영화 비평이나 평론 하는데 뭐 어떤 게요? 그러니까 그런 배경을 짚고 쓰는 게 주류이긴 하잖아요. 근데 배경을 짚고 그 또 자기 얘기를 하면 오케이인데 근데 자기 그것만? 얘기가 있어야 한다는 거잖아요. 자기 얘기 없이 자기 감상이 없이 그냥 아는 척. 사실 아는 척인 거죠. 그래 니 잘났다. 어떻게 찍었는지 아는 척이 뭐 문제인 거네. 이 영화는 뭐 어떤 미장센인지 꼴값. 꼴값 알고 있는 거. 말 그대로 별로 꼴값. 안 좋아. 그리고 제가 한때 그런 시절이 있었어가지고 너무 왜 부끄럽네요. 그랬어, 거울 치료. 그런 시네필 그 단계가 있거든요. 근데 그때 왜 그랬던 거 그게 같아요? 멋있어 보이니까. 그쵸. 나 이 영화 봤다. 약간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안 거쳤어요? 혹시? 나는 그런 게 있었어. 나 어렸을 때도 약간 그런 거 좀 별로 안 지향했어. 좋아했나? 지금은 물론 정신 차렸지만 나는 뭐 그 시기를 흑역사지만 부정하진 않아요. 누구나 거치는 단계였다고 생각해서. 그냥 흑역사라고 안 하지 않고 물론 그럴 수도 있고 인정해요. 다 서로 다 감상법은 다 다르니까. 근데 이제 내 감상을 강요하고 이런 사람들도 있잖아요. 나도 그거가 문제인 것 같아. 그게 문제인 거죠. 그러면 뭐, 영화 대화를 할 수 없어. 너 왜 이 영화 몰라? 이러면서 뭐, 너 이 영화 안 봤어? 어떻게 이 영화 몰라? 그랬던 것 같아. 나. 진짜 그건 좀 문제야. 그거는 잘못됐어. 그것도 안 봤대. 추천해주면 되는데. 그러니까 그건 봐봐 하면 되는데. 상업 영화 경멸하고. 할
할리우드. 나는 상업영 경멸했던 시절이 있었어. 아 진짜? 그러니까 그런 거 다 거친다니까요. 그럴 수 있지. 근데 막 아는 척하는 건 진짜 재수 없는 건데 사실 제가 생각하기로는 영화는 이제 완전히 새로운 거다가 모든 예술이 그렇겠지만 완전히 새로운 게 나오기 어려운 시점에 이르렀잖아요. 네. 그래서 결국에는 저는 예전에 나온 것들을 잘 흡수해서 내 걸로 만들어서 어떻게 표현하냐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이 누벨바그에서도 고다르가 그 존경하는 선배님들 얘기 계속하면서 격언도 계속 얘기하고 막 이러잖아요. 네. 그러니까 물론 이제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겠지만 그래도 선배 예술가들의 뭔가를 보고 배워서 만드는 게 좀 중요하게 저는 그렇게 느끼기는 해요. 저 그래서 첫 영화에서 핸델드랑 점프컷을 썼어요. 잘했네. 우리 누벨바그 선배님. 누벨바그 선배님. 고다르 거예요. 선배님. 잘하셨네. 제대로 상수 선배 이어서 제대로 배우셨네. 영감을 받아서 한 거였어요? 영감 받는 게 아니고 제가 그 전에 그 연출팀 할 때 첫 네. 상업 영화 그 연출팀 할 때 그 핸델드랑 그걸 썼는데 저게 괜찮아 보였어요? 저게 맞겠다 싶었어요. 어깨너머로 진짜 근데 배우고. 그게 이제 노벨바그에서 시작됐다는 거 뒤에 알았죠. 나중에 네. 알았고. 그런 이제 촬영 기법이나 연출 기법 이런 거는 좀 어떻게 잘 가져와서 내 내 식대로 걸로 푸느냐가 만드냐. 중요해진 시점인 것 같아. 맞아. 자기화를 완전히 잘해야 될 거. 새로운 건 없다. 완전히 새로운 건 솔직히 이제 없을 것 같아. 그쵸. 맞아. 그래서 어떻게 내 식대로 하느냐. 잘 잡아야겠대요 균형을. 그것 막 옛날 것만 좋다고 막 어쩌고저쩌고 하는 사람들은 진짜 별로인 거고 잘 쏙쏙 빼와야죠 선배들의 그거를. 그러면은 더 이상 저의 글 가지고 함께 하실 수 없습니다. 더 이상 쇼미더머니. 저희랑 함께 할 수 없습니다. 네. 에바의 글은 여기서 마무리 짓고요. 네. 다음은 미니 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목 나의 영화사. 영화 누벨바그는 장르 고다르가 영화사의 한 획을 그은 작품인 그의 데뷔작 내 멋대로 해라를 어떻게 만들었는지 그 전반적인 제작 과정을 담고 있는 영화다. 누벨바그라는 거창한 제목과는 달리 영화에 새로움은 없다. 다만 이 영화에는 영화를 향한 대책 없는 사랑으로 가득하다. 영화에 등장하는 수많은 실존 인물 모두 영화 사랑꾼들이며 이들 머릿속엔 영화밖에 없는 것처럼 보인다. 감독 또한 영화에 참여한 배우와 스태프들의 단체 사진으로 엔딩 크레딧을 마무리함으로써 영화에게 보내는 러브레터를 완성시킨다. 영화를 사랑하는 이들에겐 이 영화가 낭만 가득한 시간으로 남았을까? 영화를 사랑하고 영화라는 매체와 꽤나 가깝게 살고 있기까지 한 나에게 이 영화는 마냥 그렇지는 않았다. 대책 없는 영화 사랑이 더 이상 나에겐 현재형이 아닌 걸까 의문이 든 나는 영화사의 수많은 작품들을 레퍼런스처럼 언급하는 이 영화 속 인물들처럼 내 인생의 방점을 찍었던 영화들을 통해 나의 영화사를 돌아보고 싶어졌다. 나는 언제부터 영화와 사랑에 빠졌던 걸까? 그 시작은 초등학생 때였다. 멀티플렉스가 극장 생태계를 점령하기 이전 동네에는 단관 극장이 있었지만 내게는 그곳이 시네마 천국이 아닌 오줌 지린내 가득한 공간으로만 기억된다. 그러다 집에 설치된 IPTV를 통해 우연히 봤던 정재은 감독의 영화 태풍 태양을 만난 후 가슴이 뛰어서 밤잠을 이루지 못했던 게 아직도 생생하다. 영화와 처음 만난 순간이었다. 내 영화사의 두 번째 작품은 제2의 고다르라고 불렸던 프랑스를 대표하는 또 한 명의 감독 레오스 카락스의 폭네프의 연인들이다. 사랑이 뭔지도 몰랐던 청소년 시기 노트북의 작은 모니터 화면을 통해 본 그 영화는 내 가슴에 큰 파동을 일으켰다. 재밌는 건 이 무렵에 영화과 진학을 꿈꿨을 법도 한데 내겐 창작력이 없다는 메타 인지가 어느 정도 되어 있던 탓에 나는 프랑스와 트리포가 말했다는 것으로 잘못 알려진 영화를 사랑하는 마지막 단계인 영화를 만드는 것은 일찌감치 포기했었다. 이후 대학을 다니며 영화를 향한 사랑은 본격적으로 꼽혔다. 세 번째 영화는 앞선 영화들과는 조금 다른 의미로 내 영화사에 큰 족적을 남겼는데 생애 처음 가본 영화제라는 공간에서 본 알레한드로 조도롭스키의 현실의 추움이다. 일반 극장에서는 볼 수 없는 영화를 만나는 것에 더해 극장이 영화를 보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닌 수많은 담론이 이어지는 공간임과 동시에 관객들의 영화를 향한 사랑으로 가득 차 있음을 느끼게 해준 그 감각은
나에게 일종의 누벨바그였다. 이후 나는 닥치는 대로 영화제를 다니기 시작했고 바로 그때가 시네필이라면 누구나 거친다는 영화적 허세와 스노비즘이 극에 달했던 시기이기도 했다. 그렇게 영화를 향한 애정은 점차 커져만 갔고 영화와 가까이 살고 싶다는 열망에 이르면서 난 영화와 관련된 업계에서 일을 시작했고 이는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하지만 누벨버그에서 제작자 보르가르가 고다르에게 촬영 첫날 꿈은 깨진다 라고 말하듯 멋진 영화인의 삶이란 허상에 불과했다. 고다르가 꿈으로서의 영화를 찬미하면서도 영화 제작에 공포를 주지시키듯이 꿈으로 가득한 스크린 그 너머의 세계는 더러운 진창일 뿐이었다. 영화의 허상을 마주한 지 오래된 지금 때마침 영화 산업은 변곡점에 다다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영화의 옆에 머물고 있는 나를 보며 생각이 많아진다. 계속 이렇게 대책 없이 영화 옆에 머물러도 될까? 고다르도 대책 없이 영화를 사랑한 건 마찬가지지만 그에겐 그것을 뛰어넘는 일종의 절실함이 있었다. 내겐 그 절실함이 아쉽게도 없다. 그렇지만 난 내 영화사에 점을 찍어줄 또 다른 영화를 기다리며 그렇게 계속 영화의 언저리를 거닐고 있을 것만 같다. 혼란스러운 시네필이네요. 그러니까 네. 어떻게 쓰셨는지. 그 에바랑 비슷하게 그러네요. 영화 보고 나서 글감이 안 떠올랐는데 음, 결국 해야 할 얘기는 내가 왜 영화를 이렇게 좋아하게 됐는지. 사랑하게 된 건지 그 과거를 좀 돌아보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도 좀 궁금한데 각자 막 그 인생 영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인생 영화 자신의 올타임 베스트 영화 이런 거 말고 시작 첫 영화? 뭐 이렇게 자신의 인생 전체를 돌아봤을 때 특히 기억에 남는 영화들 그런 게 있잖아요. 이 작품이 막 엄청 대단하고 뛰어나서 그런 게 아니라 뭐 그런 영화들을 좀 꼽아보고 싶었어요. 제 인생에서 큰 이렇게 족적을 남겼던 영화들. 그래서 이 글에서 3편을 소개해드렸는데 돌아보니까 처음 영화를 만났던 그 순간이 이 태풍태양이라는 작품이었고 그 다음이 그 가락스 영화 봤을 때였고 그 다음이 이제 그 조도롭스키 영화는 그 에바 글이랑 조금 이어져요. 왜냐면 그 영화관에서 관객들이랑 연결되는 그때가 바로 영화관 극장이라는 공간을 좀 체험했던 그래서 영화 자체도 물론 좋았지만 그걸 떠나 그것보다는 그런 영화관으로서의 집단의 관람으로서의 그 형태가 되게 저한테는 새로운 감각으로 남아 있어가지고 그때부터 되게 영화제며 극장을 열심히 다니기 시작했던 것 같고 거기서부터 그러면 영화랑 관련된 일을 하고 싶다 이런 생각까지 이어져서 그렇게 했는데 그러지 말았어야 했는데 그때로 돌아간다면 그 영화제 가지 말라고 극구 말리고 싶긴 한데 너네는 영화제 하지 마라. 해봤는데 아니야. 저 그냥 취미로 즐기는 게 좋았을 것 같은데 우리가 덕업일치라는 얘기 많이 하잖아요. 덕업일치 그런 헛된 희망을 품고 근데 제가 영화 현장은 안 가봐서 모르지만 우리가 지금 계속 얘기했던 영화제나 또 제가 전에 일했던 뭐 배급사나 지금 일하는 곳이나 그 스크린 너머의 세계잖아요. 진짜 현실 세계잖아. 여기는 진짜 더럽고 돈만 생각하고. 그치, 돈이 중요하지. 그러니까 영화랑은 너무 거리가 멀어요. 우리가 그 꿈으로 생각했던 그 영화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일하면서 깨닫게 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아직 못 떠나고 있는 저 자신을 보면서 대책 없이 영화를 사랑하는 고다르에게 이입도 됐지만 고다르가 영화에서 절실함이란 단어를 본인이 입 밖으로 얘기를 했거든요. 나는 절실하다 뭐 이런 얘기를. 근데 나한테는 그게 없는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이렇게 계속 이 영화의 주변부를 거닐고 있는 거를 보면서 전남친 연애라니까.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 이렇게 좀 생각이 많아지는 그런 영화이기도 했네요. 네.
그래서 전 단순히 영화 애호가들, 시네필들 말고 영화 관련된 일을 하고 계신 분들이 이 영화를 보면 어떠실지 다른 분들의 그분들의 의견도 많이 궁금해요. 마냥 낭만적으로 느껴졌을지. 영화를 직업으로 정말 하시는 그런 분들. 제작자의 입장에서는 좀 그렇게. 저는 이번 글들이 조금 우리 신기하게도 다 겹치는 느낌들이 있잖아요. 조금 다 교집합이 있죠. 그 약간 우리 나이가 든 게 보이는 글인 것 같아서 옛날을 약간 그리워하고 약간 지금 시점에 그때가 좋아 보이긴 하는데 약간 영화에 시달렸잖아요. 약간 인생이 시달린 인생이라서 근데도 떠나지 못하는 이런 느낌인데 왜 못 떠날까? 특히 미니의 글이 제일 뭔가 슬펐거든요. 다른 분들은 그래도 약간 희망적으로 끝난단 말이에요. 그래도 뭔가 앞으로 나아가는 느낌인데 미니가 요새 좀 힘든가 싶어가지고 고민이 오래됐잖아요. 저 그런 생각도 작년부터 하기는 했어요. 영화 산업도 막 계속 안 좋다고 옆에서 떠들고 내 처지도 이러고 하니까 진짜 이제 영화를 떠날 때가 된 건가? 그러니까 일로서의 영화를 그리고 그냥 취미로서 영화 보는 게 더 좋은 것 같아서 주변에 영화 좋아하는 친구들 보면은 꼭 영화 일을 하지 않더라도 맞아. 영화 즐기면서 취미로서 잘 즐기는 분들 보면은 저게 오히려 더 좋은 시네필로서의 삶 아닐까 싶어가지고 그래서 시네필 중에 영화 일 안 하는 사람이 더 많겠지 사실은. 그런 것 같아요. 맞아, 진짜. 굳이 영화에 관련된 일을 안 해도 취미 활동처럼 정말로 좀 하드한 취미 활동. 그래서 이 영화를 일로서 한다는 거. 그거에 대해서 생각이 많아지고 요즘 고민이 많은 건가 봐요. 영화가 그리고 뭔가 점점 좀 잘 되는 상승 곡선에 있는 상황이면 좀 산업이 그랬을까? 그래도 괜찮았을까? 근데 저도 있는 동안 저도 그랬었지만 계속 비관적인 얘기가 들리니까 힘이 좀 많이 빠지더라고요. 그러네요. 그것도 영향이 있긴 해. 그러니까 어쨌든 저도 미니랑 똑같이 물론 영화제에서 일하고 영화 관련 일하는 거에 대한 만족도가 있지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어쩌자고 영화로 일을 시작했을까라는 말 진짜 많이 했거든요. 그 중간 왜 이거를 해서 좀 힘들게 살까?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왜 이렇게 대책 없이 사는 느낌? 가끔은 그렇게 저는 제 경험은 그랬는데 저도 대책 없어요. 대책 없이 영화 사랑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그래도 이제 내가 좋아하는 걸 하겠다고 지금 이렇게 너무 와버린 거죠. 전도 이제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엔 이제 뭐 물론 뭐 늦은 나이는 없다고 하지만 이제 다시 뭔가 경로를 틀어서 다른 거를 한다는 거가 이제 겁이 많아서 못하는 것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그러면 난 어쨌든 이거를 부여잡고 이렇게 좀 계속 이렇게 나아가야 되는데 이제 나아갈 길이 이제 좀 막막해지는 지점까지 오니까 좀 혼란스럽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그럼에도 어떻게든 좀 내가 그나마 더 마음에 드는 거 내가 더 좋게 생각하는 거 해보겠다고 뭐 하고는 있지만 사실은 미래가 정말 이렇게 무겁게 흘러가면 안 되는데 나 이렇게 무거운 얘기 하고 싶지 않아. 글이 죄송해요. 글이 무거워가지고 잘못 정했네. 근데 갑자기 그 생각 들어요. 이게 비단 영화뿐만 아니라 그냥 직장인 분들도 회사 다니면서 비전이 없는 것 같다 보다 뭐 저다 막 이런 얘기 많잖아요. 그러면서 이직을 하는 경우도 많고 하니까 근데 갑자기 드는 생각 그러면은 미니는 진짜로 다시 과거로 돌아간다면 진짜 영화일 하지 말라고 하지 않을 거다. 과거의 나에게. 그러면 이제 테마를 돌려서 아까 그 얘기한 걸 얘기해봐요. 그 영화 그 내 영화사에 있어서 꼽는 영화들 이야기 해보고 싶다고 했잖아요. 미니는 그럼 얘기한 거고. 자신만의 궁금하다 그러지 다른 않았어요? 분들 저는 듣자마자 저는 인생 한 편씩이라도 얘기해 주세요. 한 편 얘기하자면 저는 아멜리에. 인생 영화? 인생 영화 말고 기억에 남는 인생 나의 어떤 인생의 포인트? 어떤 방향을 딱 정해줬던 내 어떤 그런 영화사 있다면. 내가 봤던 영화사에서 내 포인트가 됐던 건 진짜 아멜리에고 아멜리에 때문에 불어 전공한 것도 있고 이게 이어졌어요. 멋지다. 그래서 진짜 그래서 파리 가서 그 아멜리에 나왔던 그
공간들도 가보고 멋있다. 네. 네. 였습니다. 네. 저는 약간 헐리우드 키드거든요. 오, 그래서- 헐키. 왜냐면 어렸을 때 TV에서 해주는 헐리우드 영화들 많이 보고 좋아하고 이랬었고 기억에 남는 거는 아까 말했던 스필버그도 좋아하는데 아까 말했던 바로 반지의 제왕인데요. 왠지 그걸 것 어렸을 같았어. 때 저도 단관극장이었잖아요. 그때는 네. 그때 막 손으로 그린 포스터 있고 이런 극장에 가서 그 개봉할 때마다 찾아가서 그 반지장을 봤던 기억이 되게 남아요. 저는 어렸을 때 기억 잘 못하는 편인데 그때 기억은 약간 생생하게 있어요. 그 3편을 봤던 그 시간이 인생에 있어서 되게 뭔가 중요했던 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 이후로 영화를 좋아했던 것 같고 어떤 포인트가 가장 좋았던 것 같아요? 그냥 지금 반지의 판타지를 제왕. 좋아하는 게 음. 그때 시작된 것 같기도 아. 하고 그냥 다른 세상이 펼쳐지잖아요. 그 스크린 안에서 어두운 공간에서 그 펼쳐진다는 것 자체가 되게 좋았었던 것 같아요. 도 감독님. 저는 그 영화라는 매체를 처음은 아닌데 영화가 극장에서 보는 게 이런 감동인가라고 생각이 들었던 게 그 김성수 감독의 무사라고 있거든요. 오. 진짜 옛날 영화인데 그 영화 약간 이런 영화 소개해 주는 거 좋아. 자신의 인생 뭐 베스트 영화 이런 거 어, 말고. 아니 그 어. 태풍태양 얘기를 하니까 저 그 영화 딱 떠오르더라고요. 음. 왜냐면 대구에서 살 때 영화를 보려면 시내를 나가야 됐거든요. 근데 그 어렸을 때 혼자 영화를 보러 가는 게 진짜 거의 되게 불가능했잖아. 무섭죠, 뭔가. 무섭고 버스 타고도 나가야 되고 뭐 혼자 본다는 게 뭐 용기는 전혀 없었는데 누나가 그 영화를 보고 와서 그 영화에 대해서 쭉 읽는데 너무 보고 싶은 거예요. 너무 재밌대요. 그리고 영업 당하셨네. 네, 그래서 그거를 이제 아빠랑 같이 음. 시내에 가가지고 봤는데 그 영화가 너무 좋았어요. 네, 그 지금은 크게 뭐 이렇게 그 영화가 이렇게 회자되는 영화들이 아니잖아요. 영화가 아니잖아요. 근데도 저한테는 이 영화라는 게 극장에서 보는 이 영화라는 게 이런 감동이 있구나라는 게 너무 느껴졌고 그러니까. 그 영화는 뭐 이렇게 제가 뭐 반복적으로 보는 영화는 또 아니지만 그 영화는 계속 생각이 나요. 근데 그 감독이 계속 지금 잘 되고 있잖아요. 그 김성수 감독이 그 영화 뒤에 나온 영화들 다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선관이 있었네. 그래서 너무 아수라도 좋아해요? 아수라 저 제일 좋아요. 아수라 진짜 좋아요. 시네필 모모도 마셔줬네. 아수라 진짜 좋아. 아수라. 아수라를 유일하게 좋았어요? 여러 번 본 진짜요? 영화예요. 네. 잘 안 봤어. 진짜 재밌어요. 나 아수라 보고 극장에서 봤는데 내가 다 두드려 맞은 기분이어가지고 저는 그렇게 너무 힘들었던 기억. 끝까지 간 영화 좋아해요. 그러니까 그냥 막 밀어붙인 영화들 있잖아. 막 잘 만든 못 만들든 막 끝까지 가가지고 막 패대기 치는 영화 그런 영화가 아수라였어. 그래서 아무튼 그 영화가 되게 기억이 남아. 그때부터 영화를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고 우리 아버지는 니한테 그때 그 영화를 보여주는 게 아니야. 우리 아들 더 나은 길로 갈 수 있었는데 그러니까 그놈의 무사 때문에 우리 아들 의사 만들었어야 있어야 되는데. 되는데 우리 아들 돈도 잘 벌 수 있었는데 그 영화 안 봤어도 의사는 안 됐을 거. 아빠 전 그럴 수 없어요. 그러니까 그게 어렸을 때 봤던 영화가 되게 큰 영향을 미치는 것 같아요. 맞아. 그 당시에 뭐 주라기 공원 본 기억도 막 나고. 주라기 공원도 진짜 좋아해요. 근데 저는 어렸을 때부터 한국 영화를 좋아했어요. 저는 할리우드 완전. 반지의 제왕을 몇 살 때 본 거였어요? 개봉했을 때 봤으니까 초등학생 초등학생 때? 아니었을까? 초중? 저는 한국 영화 어렸을 때 막 멸시당하는 시기가 있었잖아요. 지금도. 근데 약간 천만 영화 나오기 전에 막 우리나라 영화 절대 안 본다는 사람들도 많았고. 지금도 많아요. 그렇죠. 근데 저는 그때도 한국 좋아했어요? 영화를 더 좋아했어요. 물론 자막을 안 본다는 것도 좋았고. 한국 영화 재밌죠. 그러니까. 한국 영화 재밌는 거 근데 많죠. 제가 예전에 극장에서 아르바이트 할 때도 그 한국 영화만 안 본다는 사람 진짜 많았어요. 진짜 많았어. 매표소 와서 한국 영화 말고 다른 거 뭐가 그냥 제일 그렇게 1위예요? 말해요? 네, 한국 영화 말고 막 이런 사람 진짜 많았어. 왜였을까? 편견 있는 사람 진짜 많아요. 그러니까 어떤 지금도. 편견? 뭐 그런 걸 수도 있지 않을까? 규모도 할리우드에 비하면 스펙타클이야. 스펙타클이 네. 없으니까 그럴 티켓값 그거를 충족을 못 시켜준다. 충족하고 싶다. 그리고 독립예술 영화도 사실 한국 영화보다 서양 그 외국 영화들이 훨씬 잘 되잖아요. 그쵸.
맞아요. 왠지. 때깔부터가 좀 다른 확실히 그런 슬프다. 부분이 없지 않아 있지. 들었어요. 제 글에 대해서 더 하실 말씀 없으신가요? 제목이 그거 하네요. 허세스럽네. 영화사. 아 근데 저는 저 이거 솔직히 고백할 거 있는데 누구한테 따온 거예요. 송경원 시네이즈빌의 송경원 편집장이 한테서 영화 비평 강의를 들은 적이 있는데 그분이 자신의 이 올타임 베스트 영화 말고 내 영화 평론가로서의 인생을 전체 돌아봤을 때 포인트를 찍어줬던 영화들을 소개합니다. 저의 영화사, 영화의 지도를 이렇게 만들어준 영화사를 소개해드립니다 하면서 소개해주셨던 영화들이 되게 기억에 남아가지고 나도 한번 영화사를 써봐야겠다 하고 미뤄두고 있었다가 이번에 하면서 그렇게 된 거구나. 잘 썼네요. 좋아요. 그래서 진짜.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 이게 진짜 맞아, 좋다. 네, 이 시기별로 인상이 확 남는 그런 영화들이 있거든요. 맞아. 있는 것 같아. 시기별로. 근데 저는 약간 영화를 사랑했기 때문에 영화 일을 하고 있는 게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영화를 사랑하고 있지만 다른 일을 하는 사람들도 물론 있지만 그 사람보다 내가 더 영화를 좋아했기 때문에 이 영화의 일을 맞아. 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그리고 민니가 다시 돌아가면 안 한다고 했는데 할 것 같아. 나도 사실 그거였거든요. 왜냐면은 현관이 제일 무서운 거거든요. 지금 제일 약간 흔들리고 그만둬야 되나 하면서 제일 오래 있을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순정파. 전 그래서 영화 진짜 좋아하시는 분들 어떤 일 하시는지 막 이런 것도 좀 궁금해요. 그 제가 지난주에 퇴근하고 영상자료원에서 브레송 영화를 마침 또 틀어준다길래 로베르 브레송 영화 틀어준다길래 갔는데 진짜 추운 날이었거든요. 영하 거의 막 15도 막 이랬던 날인데 극장이 꽉 찬 거예요. 브레송 영화 보겠다고. 이게 바로 누벨 다 시네필들인 거잖아요. 그렇지. 새로운 누벨. 이분들은 다 뭐 하시는 분들일까? 그 관객이 그 의자에 앉아가지고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치. 아트 시네마 가도 막 꽉꽉 차니까. 아트 시네마 꽉꽉 차고. 이분들은 덕업일치 뭐 그런 생각을 했을까? 뭐 이런 생각도 들고. 저는 그런 사람 있어요. 저 아는 지인 중에서 영화를 만들려고 했다가 이제 그만두고 포기하고 이제 일반 회사 다니면서 지금 또 결혼 준비하고 있고 근데 그 회사 가가지고 자기 시나리오 쓰겠대. 그리고 결혼을 해가지고 이제 안정적으로 되면 그때 이제 자기 시나리오 가지고 영화를 찍겠다는 사람이 있거든요. 근데 결국은 지금은 안 하지만 나중에 영화를 찍으려고 하는 사람도 있으니까 영화를 좋아하지만 지금 일을 안 하는 사람들은 언젠가는 영화 관련한 어떤 꿈을 이루려는 생각들은 다 있지 않을까. 미래라도. 네, 꼭 지금 당장이 아니지만. 근데 그 방식이 틀릴 수도 있는 거죠. 내가 생각했을 때 그 사람은 그게 맞는 거고 내가 생각했을 때 영화라는 거 지금부터 준비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방식이 다른 것뿐이지 굳이 뭐 지금 그 사람은 더 안정적인 직장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을 따르거나 뭐 부러워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저는 그리고 영화 보기가 좀 또 어떻게 보면 이건 진짜 되게 그냥 현실적인 관점인데 저렴한 가격으로 내가 가질 수 있는 되게 쉽게 진입할 수 있는 취미도 맞는 것 같아요. 맞아. 그래서 더더욱 이제 이런 영화를 뭔가 소유하고자 하는 욕구들이 점점 많아지는 것 같아가지고 보려고 하는, 그러니까 영화 감상을 취미로 가지려고 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는 것도 없지 않아 있는. 그러면 영화 시장이 살아나야 될 텐데. 그러니까 근데 그게 또 이상하게 더더욱 사람들이 안 보는 영화를 찾고 막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 빠지는 것 약간 같아. 아트 계열은 좀 부흥이잖아요. 그러니까. 마치 도서전이 잘 되는 것처럼. 그러니까요. 근데 전체적인 책 판매는 완전 안 좋잖아요. 영화 시장도 그렇게 돼버린 것 같아. 뭐 아트 시네마나 영화제 이런 데 가면 막 바글바글하고 사람 이렇게 많은데 진짜 많아요. 근데 너무 전체적으로는 막 적자가 막 얼마인지 모를 그래서 정도니까. 그냥 영화는 소수가 즐기는 문화로 이렇게 변화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어요. 너무 안타까워요. 왜냐하면 저는 할리우드 키드라서 저는 약간 엄청 큰 규모의 영화관에서 다 같이 팝콘 먹으면서 보는 그 시간도 즐겁거든요. 약간 그치. 엔터테이닝의 차원에서. 근데 그런 게 사라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너무 맞아. 안타까운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사라진다고 생각 안 해요.
사라지진 않을 거야. 이게 규모가 줄어들 줄어들 거라도 뿐이지. 생각이 안 드는 게 예전에 비디오 시장 나왔을 때 다 극장에서 영화 안 볼 거라고 다 얘기를 했는데 결국은 집에서 비디오 보는 사람들이고 영화 극장에서 보는 사람도 극장에서 보는 사람들이 더 많아졌잖아요. 그때도 위기라 그랬거든요. 극장에서 누가 봐야 되는데 지금이 더 위기인 것 같은데. 왜냐면은 최근에 롯데시네마랑 메가박스 합병한다고 했잖아요. 네. 근데 뭐 합병은 합병인데 그렇게 합치고 나서 영화관에 반절을 날린다 그러거든요. 저는 근데 그 맞아. 소식 듣고 진짜로 약간 실감이 됐다고 해야 되나? 이 영화계가 진짜로 위기구나를 크게 실감했던 게 그 몇백 개의 관이 다 사라져 버리면은 안 그래도 지금도 독립영화 틀 곳이 없는데 한 번 틀어주기도 어려운 건데 그 수많은 관들이 사라져 버리면 진짜로 타격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네. 그래서 슬퍼졌어요. 엔딩을 슬프게 맞으면 엔딩을 안 슬프게 되는데. 하게 되네. 안돼. 근데 시간이 별로 안 남았지만 네. 근데 저 미니 글에서 또 하나 짚고 싶은 게 네. 그 고다르가 영화를 찍는 걸 되게 괴로워하는 모습 짚어준 게 좀 좋았어. 괴로워했죠. 이 사람도 그냥 멋에 취해서 막 그렇게 하는 것 같지만 하지만 이 사람도 영화를 찍는데 되게 두려움이 많았고 좀 고통스러워하면서 동료들이랑 그런 고통을 나누고 그런 거를 맞아요. 촬영 첫날 꿈은 깨진다 뭐 이런 진짜 허상. 우리가 영화를 생각하는 거에 대한 낭만. 맞아. 이게 근데 사실 또 그것만은 아니다라는 것을 영화 진짜 잘 보여주잖아요. PD도 그 제작하는 사람도. 그거 짚어줘서 좀 좋았어요. 재밌었어요. 맞아. 더러운 진창이라니 너무 슬프다. 그러니까 내가 진창 맞지. 내가 진창 속에 빠져 있는 사람이라니. 그래도 우리 같은 사람들이 계속 영화 얘기하고 맞아요. 영화도 찍고 여러분 네. 영화 사랑해 주세요. 네, 하면은 관심을 갖고 제발요. 보고 하면 또 누벨 바그가 찾아오겠죠. 마무리 좋네요. 그래. 희망적으로 마무리합시다. 끝내야 되니까. 좋습니다. 네. 네. 그러면은 저희 누벨 바그는 이번 에피소드는 여기서 마무리를 짓고요. 저희 다음 영화는 그 에바와 미니가 부국제 갔다 와서 엄청나게 추천드렸던 영화, 강추드렸던 영화 시라트를 다룰 예정입니다. 네. 다만 저희 다음 주 업로드는 설 연휴가 있는 주간이어가지고 이번에 한 주 쉬어가고요. 대신 그 유튜브 이것도 사실 새로운 소식이네. 제가 유튜브 특집, 유튜브 한정으로 익스클루시브. 예, 익스클루시브 맞춰 나가 이런 느낌이다. 특별 영상. 네, 특별 영상 뭘까요? 기대해 주세요. 특별 영상 하나 올라갈 예정이니까 여러분 유튜브도 많이 네, 키어 저희가 시네클럽이라고 검색만 해주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찾아보시면 새로운 영상, 아주 기깔난 영상 하나 올라가 있을 테니까 어쨌든. 예, 기대 많이 부탁드립니다. 그럼 청취자분들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다음에 만나요. 다음에 만나요. 감사합니다.